안녕하세요, 부정트입니다. 경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감정을 공유하는데요. 바로 어렵다라는 인식입니다. 복잡함과 두려움, 그리고 전문가만 다룰 수 있는 분야라는 거리감까지. 그러나 실제로 경매에 대해 조금만 이해하고 나면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던 것이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기초 영어와 등기부등본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갖춘다면 경매는 결코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매에 도전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초 영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동시에 잘못된 권리 분석이나 정보로 인해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을 읽는 것인데요. 잘못된 권리 분석, 놓치기 쉬운 법적 하자, 등기 순위의 해석 착오 등이 겹치면 낙찰 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매의 핵심은 권리 분석이며 이 분석은 기초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용어는 감정가와 최저 입찰가입니다. 감정가는 말 그대로 법원의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실거래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된 감정가가 경매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저 입찰가는 낙찰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점점 낮아지는 구조로 감정가의 70% 또는 80% 수준에서 시작됩니다. 감정가가 시세 대비 적정한지 최저 입찰가가 매력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무턱대고 그냥 입찰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매각기일과 입찰 방식입니다. 경매는 매각기일이라는 날짜에 맞춰 한 번의 입찰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입찰은 보증금 봉투에 넣어내는 기일 입찰이 일반적이며 법원에서 직접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여러 명이 입찰표를 내면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문제는 입찰 금액 외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체납관리비, 임차인의 권리, 법적 하자 등은 매각 물건 명세서나 등기부등본에서 사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문서를 제대로 읽지 않거나 잘못 보면 예상치 못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이해해야 할 용어는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이 날짜는 임차인 등 권리자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만약 임차인이 이 날짜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용어 하나하나가 실제 낙찰 이후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기에 기초 개념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개념 중 하나는 말소기준 권리인데요. 말소기준 권리는 부동산에 설정된 여러 권리 중 가장 먼저 설정된 우선순위가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 기준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들은 대부분 경매로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이라면 그 이후에 설정된 가압류나 압류, 전세권 등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만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경매 후에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보 입찰자는 어떤 권리로 경매가 소멸되고 어떤 권리가 살아남는지를 판단하지 못해 낙찰 후에도 임차인의 문제에 얽히거나 부채 문제에 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서울 소재의 아파트가 시세 대비 20%가량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았지만 낙찰자가 확인하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결국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권리 분석 실수는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 용어 중 유치권 또한 자주 등장하지만 오해가 많은 개념입니다. 유치권은
일정 금액의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해당 채무가 해결될 때까지 인도하지 않은 권리입니다. 문제는 유치권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공사업체나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한다고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자는 실질적인 사용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조사와 매각 물건 명세서 확인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분 경매, 공유자 우선 매수권, 선순위 세금 체납 등은 초보자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지분 경매는 전체 부동산이 아닌 지분 일부만 매각되는 구조이며 실사용에 제한이 있고 낙찰 후에도 분할 청구나 공유자 간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 세금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국세 체납 등이 존재할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경매 기초 용어들은 단순히 정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낙찰을 받으면 현실에서 어떤 상황과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경매를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오늘은 경매 용어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계기로 경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